저희 쇼플레이그 오픈 세미나 2회 워드패스와 AI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쇼플레이그 대표를 맡고 있는 강동혁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챗 GPT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AI가 아주 확실한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제미니, 구글에서 만든 제미니 AI도 나왔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코파일럿이라고 이제 깃허브에서 만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클로드 AI라고 오픈 AI에 있던 멤버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에서 만든 AI 서비스인데요. 클로드 AI도 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챗 GPT가 나온 이후에 저희도 서비스를 챗 GPT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 개발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 리액트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워드프레스 이 챗 GP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만 사용하면 참 좋을 법하지만 사실은 저희 고객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 지원 게시판에서 실제 저희 고객이 했던 올렸던 답변인데요. 어떤 고객이 이제 이슈를 올리고 난 이후에 제가 처리를 하기 전에 이미 고객이 챗 GPT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챗 GPT가 저희 일자리를 뺏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세션은 플러그인 테마 AI 적용 사례 이 부분은 제가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고재영 선생님이 AI로 워드프레스 글쓰기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사이트 자동 생성 서비스를 최근에 스튜디오 JT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JT의 정재철 대표님이 이 qtendard.com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이 AI를 주제로 세미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제가 3월에 저희가 워드캠프 대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자사의 서비스 프로덕트에 이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을 막연하게 챗 GPT를 사용을 하고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현업에서는 많이 이제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다른 나라의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도 실제로 이거를 많이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벌써. 네,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을 우리도 빨리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고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회 세미나 주제는 인공지능으로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세미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2019년에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워드프레스 전문 호스팅 서비스를 만들려고 이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기업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뉴스 사이트, 그리고 쇼핑몰 등등 저희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호스팅뿐만이 아니라 워드프레스 사이트 제작이나 아니면 플러그인 개발, 그리고 유지 보수, 기술 지원 등등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이트에 직접 저희가 개발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뿐만이 아니라 리액트라든가 파이썬, 자바 프로젝트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같이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성남 비행장에서 내부 관제 시스템을 개발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빌드 투게더 플러스 퍼 투게더, 이건 저희 회사의 어떤 사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같이 개발을 하고 만들고, 그리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제 염원을 담아서 만든 미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구글 트렌드에서 워드프레스 그 검색을 조사를 해본 건데요. 보시면 2013년, 2014년에 이 검색이 이제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 계속 하향세를 내려오다가 작년에 그 워드프레스로 뭐 월천 벌기 뭐 이런 콘텐츠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떠오르면서 또 반짝 인기를 끌었다가 다시금 이제 급격하게 그 다시 원래 이제 상태로 돌아간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워드프레스를 하는 회사도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큰 회사도 그렇게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그 워드프레스의 생태계 자체가 좀 그렇게 많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빌드 투게더, 프라스퍼 투게더를 확장을 해서 이제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커뮤니티 그리고 에코시스템과 함께 발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이제 취지로 이제 오픈 세미나도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기술을 공유를 개방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런 생태계를 좀 갖고 나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공개하는 걸로는 그 저희가 그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단순하게 뭐 워드프레스 사이트 만들기나 아니면 뭐 우커머스 사이트 만들기 뭐 이런 컨텐츠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워드프레스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오픈 세미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컨텐츠를 공유하려고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저희 블로그 서비스도 지금 블로그도 계속 개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정보도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러그인들도 계속 오픈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우커머스 결제용 플러그인을 그 워드프레스 ORG에 올렸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 네이버 지도 플러그인을 개발을 했고 이걸 이제 워드프레스 ORG에 올리려고 리뷰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깃허브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세션은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테마 AI 적용 사례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미 그 많은 플러그인 테마에서 이 AI를 도입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를 조사해봤을 때 요스트, 랭크매스 이 두 개는 그 SEO 플러그인이죠. 이 두 개에서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DB 엘리멘터 같은 페이지 빌더들도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아스트라나 케이던스 같은 테마에서도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보여드릴 건 요스트인데요. 그 요스트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간단한 그 AI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내용을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적합한 뭐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메타 태그 등을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테스트를 직접 해볼 텐데요. 제가 샘플 컨텐츠로 준비한 거는 모 기업에서 운영하는 웹진에 올라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일상을 바꿀 내 손 안의 AI, 온 디바이스 AI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뭐 태그, 뭐 AI, 개인 맞춤 AI, 뭐 광고 이런 태그라든가 아니면 설명, 내가 꼭 이런 용어까지 알아야 할까? 이 설명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실제 이 컨텐츠에 들어가 있는 이 앞부분을 그대로 따다가 이렇게 그 워드프레스의 요약문에다가 넣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직접 한번 사용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였지? 네. 제가 미리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일상을 바꿀 내 손 안의 AI, 온 디바이스 AI 이렇게 컨텐츠를 이미 넣어 놓고 그리고 요스트를 네, 이제 요스트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해서 세팅을 해 놓으면 이렇게 여기 use AI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선 앞에서 볼 거는 이제 포커스 키 프레이즈라고 이 컨텐츠의 핵심
주제어를 입력을 해놓으면 이제 여기에 연관된 또 다른 키워드들도 추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온 디바이스에 대해서 뭐 삼성 온 디바이스 AI, 이거 왜 삼성 온 디바이스 AI가 나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추천해 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SEO 타이틀도 use AI라고 하면 이제 컨텐츠 본문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 그 5가지를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뭐 온디바이스 AI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그 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AI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뭐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 5개를 더 생성을 해서 그 중에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의 미래와 가능한 서비스. 그래서 이거를 AI 타이틀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삽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메타 디스크립션에도 AI를 활용을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스트에서 제공하는 거는 크게 보면 이렇게 2가지 기능인데요. 그 타이틀을 자동 생성해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디스크립션을 자동 생성해 주는 부분. 이 2가지가 요스트에서 제공하는 그 인공지능 서비스의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대만 그 워드캠프에 갔을 때 그 요스트 부스를 방문해서 한번 이렇게 시연을 봤었거든요. 이 시연을 보고 이렇게 제목도 뽑아주고 디스크립션도 뽑아주고 하는데 좋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할 수는 없냐? 이게 내가 타이틀을 넣고 디스크립션을 넣으면 이걸 콘텐츠를 자동 생성해주는 부분은 없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그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스트는 이렇게 이 정도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음으로 이제 랭크매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매스도 이제 동일한 컨텐츠로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고요. 이제 랭크매스는 그 요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인공지능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SEO 관련된 기능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요스트에서 물어봤던 그런 실제 컨텐츠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들까지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O 기능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여기가 그 검색 결과에 나오는 그런 스니핏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편집을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Generate with AI를 하면 이렇게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을 이제 생성을 해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 다른 것도 추천해 달라 해서 더 생성되는 그런 컨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서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니핏이 변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생성 부분을 보면 여기서 이제 라이트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랭스는 이제 길이죠. 길이는 뭐 생성할 텍스트의 길이를 선택을 하고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제너레이팅 해서 이제 써주는 거죠. 이어서 글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라이트 모어를 하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텐츠를 이어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블로그 포스트 아이디어, 이거는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제목을 어떤 추천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블로그 콘텐츠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그런 생성까지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랭크매스에서는요. 그래서 보면은
보시면 뭐 게시물 제목 생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SEO 제목, SEO 설명, 그다음 패러그래프 문단 생성 기능까지, 그리고 텍스트 서머라이저, 이거는 그 이제 요약문을 생성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문법 체크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랭크메스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EO 플러그인 중에 뭐 랭크메스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이런 뭐 요스트보다는 그 랭크메스의 인공지능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DB 테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DB 테마는 이제 컨텐츠 자동 생성 기능, 이제 텍스트 자동 생성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자동 생성 기능,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B 빌더를 설치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편집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AI 아이콘이 뜨거든요. AI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미지를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수정을 하거나, 그래서 이미지 생성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 디스크립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카페 걸북 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지 수정은 여기서 뭐를 해볼까요? 하고 모디파이드, 이걸 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선 한번 해볼까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이렇게 뭐 이미지를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생성도 여기에 우선 얘를 닫고 여기서도 제너레이트 컨텐트 위드 AI로 해서 텍스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텍스트를 생성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해서 뭐 텍스트를 다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사용하면 이제 바뀌게 되겠고요. DB 빌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드저니 같은 그런 이미지 생성 툴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뭐 챗GPT를 사용해서 뭐 텍스트를 생성하는 정도,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어떤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엘리멘터 빌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멘터 빌더를 실행을 시켰고요. 여기서 빌드 위드 AI를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뭐 PSP
로 생성을 하면 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갈 어떤 레이아웃을 처음에 생성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걸, 이제 레이아웃을 먼저 생성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생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텍스트를 이제 AI로 편집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뭐 더 길게 해서 지금 텍스트를 생성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텍스트 사용하고 너무 기네요. 그럼 다시 좀 줄여보죠. AI로 편집 들어가서 짧게 하고 단순화 텍스트 사용, 그리고 이미지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미지도 이제 AI로 편집을 하면 생성 채우기 에러네요. 이거는 잠시만요. 원래 여기가 생성이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AI 운영할 때 한글도 잘 나오나요? 한글은 아직 좀 전반적으로 아직 한글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아까 DB에서도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한글로 입력을 했는데 뭐 텍스트가 영어로 나온다던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아직 한글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이미지 생성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컨테이너 레이아웃 생성하는 부분하고 뭐 이미지 생성하고 텍스트 생성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CSS, HTML 같은 코드를 생성하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멘터에서 프람프트 이제 프람프트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백그라운드, 여기서 여기 보시면 컬러풀 핑크 앤 블루 앤 그레디언트 백그라운드, 여기서 이 프람프트를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엘리멘터의 고급으로 들어가서 커스텀 CSS에서 AI로 편집을 하면 이제 여기에 그 프람프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코드 생성을 하면 이렇게 CSS 코드를 생성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지금 일단 복사를 하고, 이게 지금 이미지 상자를 선택을 해서 여기 말고 전체 컨테이너 섹션에다가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고 미리 보기를 하면
이제 지금 배경이 이제 좀 전에 그 AI로 생성했던 그 CSS가 적용이 돼서 배경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멘터가 DB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롬프트 서비스까지 직접 제공을 하면서 준비를 되게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스트라 테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스트라 테마에서는 ZipWP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트 생성 서비스랑 연동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제 사이트 생성 기능하고 페이지 템플릿 생성 기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스트라에서 사이트 생성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제 ZipWP의 계정을 생성을 하고 이제 계정 연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정 연동을 한 이후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스타터 템플릿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AI 웹사이트 빌더를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임 오브 웹사이트 이걸 쇼플릭을 하고요. 하고 사이트 사스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그 한국어는 되네요. 네, 한국어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국어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뭐 호스팅 서비스 하고 이제 improve using AI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텍스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컨택 페이지에 들어갈 뭐 정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건지 선택을 합니다. 이 이미지들은 그 unsplash.com이라고 그 무료로 이미지를 그 사진을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검색해서 가지고 온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서버 그러면 제가 지금 이미지를 3개 정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넘어가서 보면 네,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 페이지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걸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뭐 일반적인 그런 홈페이지 스타일로 레이아웃이 선택이 되고, 그리고 좀 전에 선택했던 그런 이미지들이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뭐 문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이 직접 생성한 그런 서비스 텍스트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 빌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사이트가 그 ZipWP랑 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ZipWP에 먼저 사이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져와서 여기에 아스트라에서 그 임포트를 하는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we are importing 지금 그 ZipWP에서 만든 사이트를 임포팅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래서 사이트를 보러 가보면 좀 전에 만들었던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홈하고 그다음에 뭐 회사 소개, 네, 회사 소개 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네, 서비스 페이지 그리고 연락처, 네, 이런 기본적인 페이지들로 구성된 사이트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생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GWP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60초 만에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만든다, 뭐 이런 모토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케이던스 테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던스 테마도 이제 테마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스타터 템플릿에서 이제 사이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선 뭐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컴퍼니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디벨로퍼 포트폴리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전에 했던 텍스트를 여기서 많이 써야 돼가지고, 네. 여기서 다른 데서 텍스트를 가져와서 ChatGPT로 텍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팀 서비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사용을 해보죠. 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일단 영어로 이렇게 카피를 해서 네.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10개의 키워드를 선택을 합니다. 네. 네, 물론 이 키워드들도 다 인공지능이 미리 제안을 해주는 그런 키워드들이 되겠고요. 네, 여기서 네, 10개를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톤은 뭐 뉴트럴, 프로페셔널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I want to sell product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가 생성이 됐고요. 그러면 다시 네, 이렇게 지금 사이트들이 일종의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케이던스에 있는 그런 스타터 템플릿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템플릿들에 이제 앞서 입력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텍스트도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생성을 해서 이렇게 템플릿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이틀
뭔가 아직 좀 적용이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네, 그러면 이제 텍스트랑 이미지가 다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커머스 여기서 사용할 플러그인들을 설택을 하고요. 필수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거. 아까 제가 그 셀 프로덕트를 해서 아마 우커머스가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면 이게 뭐 아까 그 요스트 뭐 랭크메스 같은 그런 플러그인부터 이렇게 케이던스 테마까지 이렇게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무제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그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크레딧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크레딧 내에서 이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크레딧이 부족하면 이제 더 충전해서 쓰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프라이싱 플랜을 상위로 업그레이드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성이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좀 전에 입력했던 대로 제가 입력했던 뭐 워드프레스 매니지드 호스팅 관련해서 이제 텍스트라든가 아니면 이미지들이 선택이 돼서 사이트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텍스트나 뭐 이런 거를 되게 좀 즉흥적으로 넣긴 했는데요. 좀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넣는다면은 뭐 텍스트나 이미지가 훨씬 더 이제 적합하게 좀 더 이제 맛깔나게 뭐 그렇게 아마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뭐 요스트나 아니면은 뭐 케이던스까지 살펴봐도 아직 한글은 그렇게 그 부드럽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이제 한글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이제 영미권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이제 한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결론인데요. 이제 이 서비스들 이제 쭉 저도 조사를 해보고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이미 생성형 AI 시대는 이미 왔다. 이미 왔고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어떤 사용자 경험을 사용자들한테 돌려줄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뭐 오픈 AI나 아니면 뭐 클로드 AI 같은 데서도 API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API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잠깐 만들다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떤 건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잠시만요. 네, 이게 그 일종의 그 위키 서비스를 작년에 만들려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저희가 했던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위키는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글을 편집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냥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들도 마치 사람인 것이냐 여기 참여해서 글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꽃게탕이라고 뭐 검색을 하면
이제 처음에 꽃게탕이라고 하는 글이 없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인공지능, 챗 GPT가 먼저 글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챗 GPT가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꽃게탕은 한국의 전통적인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챗 GPT가 쓴 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더 추가를 해서 뭐 클라우드 AI나 뭐 제민이나 이런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쓴 것까지 여기 같이 나오게 하려고 이런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는데, 저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이렇게 API를 사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아니면 개발자라면,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이렇게 문서를 읽으면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쓰는 건 쉽지만 결국 이런 API들을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어떤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인가,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인가,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질문. 네. 네. AI로 컨텐츠 생성하는 화면에서요. 네. 그 인스트럭션 넣는 부분이 따로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넣었을 때 그 별도 지리산을 입력했을 때 네. 그 컨텐츠 출력물이 결과가 어떠셨는지 아, 저도 해보셨을까요? 그 자세하게 테스트를 다 이제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시간이 여기가 AI 관련된 서비스 이제 기능들이 이제 모여 있는 데고요. 여기서 블로그 포스트 제목, 포스트 브리프, 텍스트를 좀 되게 잘 많이 써야 되네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프롬프트도 결국 이게 프롬프트도 내가 얼마나 이제 공을 들여서 이거를 정교하게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정말 뭐 활용을 해보려고 하면 좀 더 이제 자기가 프롬프트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뭐 이제 남들이 어떻게 쓰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뭐 요즘에 보면 그 프롬프트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확인을 해보고 해보시면 좀 더 뭐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해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 용도로도 뭐 SEO 용도로도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얼마나 괜찮은 결과물을 낼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도. 네. 또 뭐 챗GPT도 써보고, 그다음에 뭐 클로드 AI도 써보고 하는데, 최근에 그 클로드 AI를 써보면 제가 한글로 입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영어로 해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아직 이 영어 외에 서비스의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그쪽에서도 계속 이제 튜닝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 이제 고재영 선생님이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AI로 글쓰기에 대해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하실까요? 한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하시죠.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